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불법 촬영 수사기관에서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제 옷도 가벼워지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불법 촬영과 관련된 이제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기관 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불법 촬영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시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강조드리지만 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말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불법 촬영 수사기관에서의 대응은 이제 오늘의 주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거나 이물 제출을 받는 등 객관적인 자료, 이물 제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포렌식 하겠죠.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압수해서 포렌식하거나 이물 제출 받아가지고 포렌식을 해서 거기 나오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증거 인멸했다가 오히려 죄명이 더 붙을 수도 있고 죄명이 더 안 붙는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안 좋다고 보아서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뭐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원하는, 그래야지 이제 주장해야 이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불법 촬영 혐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의 각도, 영상의 각도, 그 다음에 동영상의 내용, 뭐 이런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뭐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야 되겠다거나, 뭐 피해자가 이제 그 카메라 이런 거를 좀 정면으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이제 카메라 찍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카촬의, 그러니까 몰카의 성립이 안 되겠죠.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없다는 점. 이제 뭐 만약에 가령 이제 풍경을 찍다가 거기에 이제 뭐 우연히 이제 찍힌 겁니다. 우연히 찍힌 건데 이제 그런 경우 요즘에 좀 하도 불법 촬영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뭐 고발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촬영하려는 게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고 뭐 풍경이 위주였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설사 피해자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한 게 이제 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를 뭐 확대하거나 뭐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촬영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좀 요거는 좀 억울하게 그 불법 촬영 혐의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포렌식 했는데 뭐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불법 촬영을 한 경우 변명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다가 오히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불법 촬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혐의를 인정하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하지? 그냥 내가 가서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특히나 불법 촬영 관련해 가지고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 특정된 피해자와는 또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혼자서 진행하시면 안 되고, 가뜩이나 이제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합의를 직접적으로 접촉했다가는 뭐 2차 피해나 이런 거에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선임을 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냥 선임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제 뭐 로펌의 이름이나 뭐 그런 걸로 보셔서 가셔서 하시면 안 되고,
그 관련된 사건을 많이 진행하신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관련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요거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 진행하시는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과 꼭 직접 상담하고 이제 사건을 이렇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상담을 하신 그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는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인 이따이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